선배가 요즘 후배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드신데요? 그랬더니 민중가요 동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투쟁가요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투쟁가요를 후배들한테 알려주면 후배들이 이걸 왜 불러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선배들이 가르쳐주면 불렀는데 투쟁가요가 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투쟁가요는 투쟁을 직접 해보거나 연대를 하거나 받거나 이럴 때 그게 가슴에 와닿는 노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투쟁가요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른다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문화, 대동제 하면은 주로 민중가수와 자기네만의 독자적인 어떤 걸로 대동제를 꾸렸었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도 5월달, 10월달에 학교 대동제 공연 가는 게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되니까는 한 서너 개? 요 정도? 그러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 가게 되니까 옛날에는 일상이었던 20대 초중반 친구들과의 접점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짐작에는 97년 말 98년, 99년 사이에 IMF 구제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지원으로 활동이 됐었는데 후원금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문화제도, 시민단체 중심의 문화제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노동조합은 여전히 하지만 재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었고 공연비가 이제 팍 줄어드는 시점이었었죠. 90년대까지는 그게 대중문화도 그다음 민중문화도 다 같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기회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 글씨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2011년에 저희가 정규 4집 노래의 꿈 음반을 내고서 평론하는 김창남 선배를 찾아갔었어요. 김창남 선배도 민중문화 그리고 민중가요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그 책꽂이에서 제가 꽃자가 예쁘게 적힌 책을 봤어요. 꽃자가 예쁘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 책에 저 꽃자 폰트가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김창남 선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니네 로고가 없어? 그러면서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하자. 그래서 저하고 당시에 음악감독인 정인경 씨를 데리고 신영복 선생님 이제 그 교수실로 같이 갔죠. 그래서 선생님은 흔쾌히 써주신다고 하길래 제가 토를 달았죠. 선생님은 엄숙하고 무거운 글자체보다는 꽃다지를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글씨 써주시는 거는 좀 귀엽고 산뜻하게 요즘 감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평소에 쓰시지 않던 색깔까지 칠하셔가지고 한 열흘 정도 만에 7가지, 8가지 정도로 써주신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변에서 글씨 써달라고 하면 이제 성심성의껏 다 거절 안 하고 이상한 데가 아닌 이상은 거절 안 하고 써주셨는데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잘 쓰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꽃다지 써주신다고 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이동수 선생님 만화 그리시는 이동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랑 공연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캐리커처를 많이 그려주셨어요. 단독으로도 그려주시고 공연팀 전체도 그려주시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 대한문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노숙투쟁, 단식투쟁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금요일마다 문화제가 있었는데 꽃다지가 밴드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수가 왼쪽부터 소영이, 홍소영, 신창 풀로 들고 있는 모습이고 최고참 가수이나 영원한 막내 가수로 있는 정혜윤 가수 그리고 그 음악 감독이며 지금 현재 대표인 정윤경 씨 그리고 건반은 이지은, 고명원, 장석원, 이우영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콜드콜텍 노동자와 함께하는 수요문화제 2010년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만뒀는데 이 가수 조성이 98년에 들어와서 2012년에 이제 활동을 정리했죠. 조성일 가수가 같이 있네요. 그리고 정혜윤, 홍소영, 음악감독 정윤경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고명원 씨 그리고 건반 이지은 씨 옛날에는 연대 공연을 MR 공연으로 했어요 주로. 네. 그리고 밴드와 같이 가는 공연은 꽃다지에 밴드가 있던 시절에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커지니까 주최 측도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이러니까는 2008년 무렵부터 정윤경 감독이 MR 공연은 지양하자. 왜냐하면 같은 노래더라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데 MR에 의존하는 순간 이 박제화된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한 그 실 연주를 하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저희 그 다른 멤버들도 거기에 공감을 했죠. 근데 한꺼번에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션을 쓰는 순간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공연비는 그대로인데 세션비를 제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08년 처음에는 가수 3명에 기타 2대 형태로 5인조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때 생각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저희도 사실은 하면서 박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연이 뭔지는 알죠. MR의 그 완벽한 사운드에 맞춰서 하면 주최 측도 돈 안 들어가고 우리도 번듯한 사운드로 들려주니까 더 많이 박수 받으니까 좋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적으로 갉아먹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2년 정도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공연을 했었죠. 최근에는 팜플렛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포스터, 그 인쇄물을 가급적 만들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환경을 생각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큰 공연장에서 했던 것 중에 반격 공연이 있었어요. 네. 2001년에 반격 공연 4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 공연을 저희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네. 그 회당 1000명 이상의 관객이 들을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 그때 1000명이 안 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비용이 공연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리플렛을 안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일단 관객 동원 능력이 2,000~3,000대였었고 근데 흑자로 공연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홍보물에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91년에 그 12월 달에 3일간 공연을 한 리플렛인데 이것만 해도 두께가 굉장히 멤버들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민혜총 사무총장님의 격려의 말 그리고 전노엽 민주노총 전에 문화부장님의 함께하는 말 찬조 출연이라고 옛날엔 했네요. 게스트라고 안 하고
통합하기 전에 삶의 노래 예울림이나 노동자 노래단이 노동자 노래회하고 그냥 단순 강습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깊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회들도 출연을 많이 했어요.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 노동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게 요즘 생각으로는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별걸 다. 근데 이 운동 단체의 성격이 강했었기 때문에 미녀 연구에 안치환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죠. 악보가 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독특한 거 이렇게 광고를 싣고 후원금을 주셨죠. 공연할. 네. 네, 3월 1일 날 통합을 선언을 했고 바로 이제 공연 다니면서 노래도 계속 만들고 있었고 아무래도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첫 공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음반이 나왔어요. 이게 희망의 노래 꽃다지 1 이제 비합 공식적으로 지금 말할 때는 비합 1집 음반이라고 하죠. 이 수선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양의 지도고 이게 맥도날드 그러니까 자본의 상징 맥도날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김정호 옛날 고산자 김정호의 수선전도에다가 최병수 작가가 콜라보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드신 거죠. 명당짜리 이렇게 써놓고서 이게 음반 자켓이기도 했고 포스터 자켓이기도 했죠. 좌표 1992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연세대 대강당에서 3회에 걸쳐서 했죠. 10주년 공연도 여기서 했죠. 이때는 학생운동에 활발히 학생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여서 총학생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주최. 사실 이 비합 음반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 많이 실렸었고요. 새로운 노래라고 하면 민들레처럼 그리고 열사가 전사에게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이 정도가 새로운 노래일 것 같고 사람이 태어나도 이 음반에서 최초였던 것 같아요. 널리 알려진 노래와 새로운 노래를 섞어서 비합 1집을 냈죠. 92년 8월에 지금 이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라고 신곡 발표회였거든요. 콘서트가 아니라 영등포 산업선교회 성문박 교회에서 했어요. 아직도 이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 전에 예울림과 노노단 음반을 보면 작사 작곡만 전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작곡 같은 경우는. 근데 이 93년 5월 신곡 발표회에서 비로소 가수가 처음 작곡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주자들, 아주 젊은 어린 연주자들도 곡을 발표를 했죠. 옛날에 꽃타지 체계에는 기획실이 있었고 그 노동자 문화 교육만 전담하는 교육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창작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 교육실 담당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콘서트 기획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진행을 도와줬다라고 같은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거 행사 유치 의뢰서 각 단위 문화부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신곡 발표회를 보시고 저희 공연을 귀단체 행사에 초청하여 주시면 그간에 저희의 노래를 새롭게 재구성한 곡들과 신곡을 각각 사안과 상황에 맞도록 구성하여 귀단체의 문화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배려와 고민으로 함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한 주제에 맞게 저희가 각각 가는 지역에 맞게 작품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했었죠. 그 단체나 노조에서 의뢰한 대로 맞게 하는 공연이 98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사실 별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IMF 지나면서 시민단체 활동이 되게 위축이 됐었고 꽃다지 같은 경우도 멤버가 98년 이후에 확 9명, 7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었죠. 이 공연은 굉장히 꽃다지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공연이에요. 그 꽃다지 하면 그 전에 노동자 노래단 삶의 노래 예울림, 그러니까 88년부터 시작해서 92년 꽃다지, 그리고 93년 요 전까지만 해도 꽃다지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투쟁가. 근데 갑자기 93년, 2년차가 되는 93년 12월 콘서트 제목이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너무 뜬금없이 들릴 수 있죠. 근데 이 공연에서는 그 노동자의 파업 공연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중들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연으로 확실하게 드러낸 첫 번째 공연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되게 굉장히 옛날 공연에 비해서 아기자기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홍보물에서도 모든 인쇄물은 기존의 틀에서 운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때 이미 93년인데 꽃다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입원소가 처음 만들어졌죠. 선곡도 투쟁가요 없어요.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굉장히 공연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다지가 세상을 바꾸는 노래를 하고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 아는 우리끼리라는 그 오물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만나는 사람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주장하는 그 투쟁 가요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서상의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은 그대로이지만 시민들과 좀 더 확장된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소통, 그러니까 음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랑말랑해졌다, 뭐 이때도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로도 음반 낼 때마다 변한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드디어 이 전까지는 비합법 음반이었었고 드디어 합법 음반을 94년 5월에 냈죠. 꽃다지 최초의 합법 음반을 낼 때 테이프, CD를 같이 냈죠. 비합 시절에는 테이프로만 냈었고 여기에 꽃다지 하면 기억하시는 대표곡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바위처럼,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전화카드 한 장. 그래서 여기에는 명곡과 신곡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음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지의 벽을 넘어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리라. 표지에 쓰인 그림은 최병수 작가의 장상곤매라는 판화를 표지로 한 거였죠. 그 꽃다지가 사실은 그 통합하면서 이미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음악적으로 대중들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게 통합 당시에도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합법 음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낯설어 하실 텐데 96년 6월까지는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그 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음반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미리 보내서 가사에 대한 심사를 다 받아야만 했었어요. 근데 민중가요가 그걸 통과를 할 수가 없었죠. 가사가 반려가 되고 뭐 이랬었겠죠. 그래서 정태춘 선배 같은 경우는 91년 그때부터 그 전에는 합법 음반을 내시던 분인데 오히려 대놓고 불법 음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음반을 내셨죠. 그래서 이 사전 심의 철폐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셨었죠. 꽃다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불법의 영역, 합법의 영역에 있지 않았었죠. 그 88년 활동부터 계속 불법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비합법의 영역에서 냈던 거죠. 그러다가 93년에 대중적으로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비합법으로 음반을 판다라는 얘기는 그 음반 가게에 음반이 전시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통해서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회장에 싸들고 가서 팔거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온라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음반 가게 가서 음반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음반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 가게에 꽃다지 음반이 진열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합법 음반을 낸 거였어요. 한거울 음식은 95년 3월 달에 그 노동가요 공식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였는데 노동가요 공식 음반이라는 거는 꽃다지만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꽃다지가 연주는 거의 다 책임을 졌고 노래도 많이 불러서 주도적으로 한 거는 맞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죠. 그 비합법적으로 음반이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장짜리 음반이었는데 이것도 합법 음반을 공식적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 가게에서 노동가요 음반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노동가요 공식 음반 가사는 좀 더 가사가 좀 불손한 가사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반려를 하는 거예요. 거의 전곡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근데 이 음반 그렇게 뜯어 고칠 생각이었으면 못하는 공식 음반을 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획을 했던 분들의 싸움의 근거는 뭐였냐면 이미 이 노래들은 10년 가까이 다 부르고 있다.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술가에게 스스로 창작을 할 때 사전검열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작용하는 거 이외에도 그렇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렇게 계속 감시하면서 걸러내도 부를 사람은 다 부르고 유통될 거는 다 유통된다라는, 그래서 이 사전심의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다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그걸 가사를 바꾼다는 게 더 웃기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싸우니까 나중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겠다. 이 얘기는 팔아라.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허가 안 한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고소 고발이 이어졌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죠. 이때 뮤직 다큐멘터리로 보는 투쟁과 희망의 노래 운동사였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뮤직 다큐멘터리가 잘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어떤 그런 좀 여기 여튼, 보면 예. 흐름,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그렇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예. 그리고 87년 대투쟁,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 이제 바리케이트 넘어 노동조합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던 시절 일세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 90년대 초반 가자 노동 해방. 그래서 이 공연을 대학교 교수님들이 몇몇 교수님들이 과제로 꽃다지 공식 그 콘서트 한 걸음씩을 보고 와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라라는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과장이 좀 심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콘서트 보고 레포트 제출하라는 교수님이 설마 있었겠어 라고 했는데 제가 2011년에 트위터를 시작을 하면서 이 한 걸음씩 공연을 봤다는 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레포트 콘서트 보고 레포트 제출하라고 그랬었다고 선배들이 뻥을 그렇게 심하게 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트위터 멘트를 지켜보던 어떤 분이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요? 라고 하면서 저 그래서 꽃다지 콘서트 보고 레포트 제출했었다고 교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냐 그랬더니 이 콘서트에 노동운동의 역사가 어느 정도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보고 레포트 제출하라고 하신 거죠. 요거는 네. 그리고 95년, 96년 이 공연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처음 발표됐었죠.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계기는 96년 이해죠. 96년 1월 달에 당시 대표였던 이은진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민맥출판사 사장인 원영호 사장님도 구속이 됐고 구속 사유는 민중가요 노래책을 펴낸 출판사 사장 그리고 이은진 씨는 편집자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구속이 됐죠. 재판까지 받았죠. 그 몇몇 곡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가 있는 몇몇 곡을 수록하고 편집했다라는 그리고 출판했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래서 그때 그 탑골공원 앞에서 50여일간 꽃다지 멤버들은 물론이거니와 민해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책위가 꾸려졌었어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예술인 구속, 당장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이런 주제로 그 꽃다지와 민해총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그 민중 예술인들이 장르불문하고 모여서 매일매일 문화제를 하면서 이제 석방을 촉구를 했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쪽지를 전달을 해주고 갔는데 그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정지원 씨의 시였던 거예요. 이 시는 그 PC통신 나우누리 어느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시를 꽃다지의 팬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꽃다지에게 전달해주면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딱히 잘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친하게 지내고 있던 안치환 씨한테 곡을 좀 써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96년 9월에 처음 꽃다지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고 97년 5월에 그 합법 2집 음반 타이틀곡이었기도 하고 그 발매 콘서트를 했죠.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월 5일까지 거의 일주일 없는 거. 9일가량 했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 혹시 아세요?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던 때였어요. 96년 12월에. 노동법. 근데 콘서트 일정은 잡아놨는데 노동법 개혁으로 인해서 그 완전히 그 전에 노동법보다 더 안 좋게 나쁘게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그 연맹 차원에서 총연맹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연맹 차원에서도 이제 이거는 투쟁을 해서 계약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총파업까지는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전노협에서 합법적인 조직인 민주노총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총파업까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밑에 노동자들은 이거를 더 싸워야 된다, 총파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총파업이 처음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총파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다지는 어쨌든 현장이 가장 중요한 팀인데 총파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총파업 연대투쟁을 두세 군데 갔다 와서 저녁에 공연을 하는 요때 영상을 보면 이 5월 이재분만 발매 기념 콘서트 할 때 영상에서 뭐라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공연을 하루에 두세 군데씩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어딘가 차 멈추면 깨가지고 노래하고 또 차 타고 딴 데 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중간에 9일 가면 콘서트도 해야 됐었고 그 인터뷰 영상이 나와요. 정말 피곤에 쩔어있는. 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97년 5월 1일 메이데이 때 합법 이지분반이 나왔죠.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워. 타이틀도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워 였었고 이 음반의 특징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창작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합법 일찍까지는 창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인혁, 조미나라는 두 사람의 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합법 2집에는 가수와 연주자들의 곡이 대부분. 그러니까 꽃다지에서는 이것도 창작이 더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곡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많이 아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다음에 강도 많이 알려져 있고 노래만큼 좋은 세상은 저희가 대학교 공연 가면 꼭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꽃다지 역사에서 많이 이제 조직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꽃다지라는 합창팀뿐만이 아니라 연주팀을 어떻게 좀 더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그 활동 연차가 오래된 가수들이 많아지니까 합창 공연뿐만이 아니라 솔로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기획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사들을 많이 뽑은 거죠. 그래서 그 팀의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연이죠. 밴드도 그대로 남아있고 97년 그리고 98년이 되면서 98년 여름 가을에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조직 논의를 해서 23명이던 멤버가 9명만 남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꽃다지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만 남자 이렇게 해서 그 결의를 가진 9명이 남은 거죠. 그 결과 가수가 4명 남았고 기획자 2명, 연주자 2명 이렇게 남았던 거죠. 가수가 5명이었네요. 그래서 9명이 남았다가 또 1년이 안 돼서 이제 연주자 2명 나가고 7명만 가수와 기획사 7명만 남은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99년에 한 7, 8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꽃다지 합법 3집이 나왔어요. 홍대 산업디자인과 친구가 디자인 인터뷰하러 왔다가 디자인이라는 말에 해주세요. 해줬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신곡들로만 7, 8개월간 계속 워크숍 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희망이라는 노래죠. 조성일 씨가 솔로로 부른 이 공연은 그 발매 기념 공연. 3집은 11월 달에 나왔는데 노동자 대회 전야제 때 뜨끈뜨끈하게 음반 공장에서 직접 받았죠.
그래서 그날 당일날 저녁에 음반을 700~800장을 팔았죠. 하룻밤새 몇 시간 안 돼서. 발매 기념 공연은 해를 넘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음반이 11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좀 텀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영광으로자. 그 다음에 99년에 30음반 나오고 2000년 1월 달에 콘서트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바로 새 음반 작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30이 저희가 의도했던 것만큼 완성도 있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30에 담지 못한 그 꽃다지가 주로 만나는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그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노래로 EP 음반을 두 번째 EP 음반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2000년에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국제 회의도 있고, 근데 거기 행진을 꽃다지도 공연한 다음에 같이 했는데 저 잠실에서 막힌 거예요. 그때 그 쓰레기 차를 우리 행진대로 앞에다 막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넘지를 못했어요. 차벽을 만들었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쭈삣쭈삣 거리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함성이 들려가지고 앞에서 뚫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번이 울려도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진대호가. 알고 봤더니 가을이었잖아요. 가을 야구철. 잠실구장에 야구를 보던 관객들의 함성이었던 거죠. 그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때 서글펐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운동을 좋아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어떻게 더 잡을 수 있지? 우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씁쓸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고, 그 전에 많이 노동자들이 좀 탄압받고 파업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또 이제 쌓인 것들도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회의를 하는데 그 평가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이구동성으로 노동조합이 합법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못 싸우는 거 아니냐. 싸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회의 자리에서 반격이라는, 물러설 게 없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반격이라는 컨셉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반격 공연은 이 타이틀에 걸맞게 2해 1월 달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2,000명 가까이가 노란 봉투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발을 하니까 헬기 띄우고 하면서 사정없이 정말 죽도록 팼죠. 때린 게 아니라 완전 팼죠. 발로 짓밟고. 그런 모습을 처음 공연 초반에 담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풍물 배웠었는데 그 풍물 배운 걸로 길놀이 하면서, 꽃다지 갔을 때 길놀이 하면서 공연장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공연은 굉장히 다른 공연 비해서,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빡셔요. 깃발춤도 추고, 정혜윤은 망사계 상태에서 깃발춤 추고 데모하는 기분으로 콘서트를 만들었었어요. 콘서트는. 그러니까 꽃다지가 일본 공연은 95년부터 갔었는데 그때 다 일본의 노조에서 초청을 한 거였었거든요. 일본인들이. 제일교포들이 공식적으로 꽃다지를 초청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90년대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시도 되게 심했었고, 그 꽃다지 같은 경우에 2002년까지도 정보과에서 주기적으로 꽃다지 사무실을 감시를 했었어요.
전화도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뭐 하냐 체크하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다가 뭔가 좀 정부에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천정을 보면서 아, 이 얘기는 내가 안 하고 누가 했어요? 라고 옛날에 도청 당했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농담을 간혹 하곤 했었죠. 근데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갔다 오시고 나서 6.15 선언을 한 다음에 바로 일본의 그 제일교포 분들이 꽃다지한테 공양 섭외를 하셨어요. 8.15 해방 맞이하는 그때 교포분들이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꽃다지가 그 지역 순회 공연을 일주일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섭외를 하셨고, 근데 그때도 꽃다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섭외를 안 하고 기존의 꽃다지를 와 인연이 있던 젠토이츠 노조라는 일본인들의 노조를 통해서 섭외를 하셨었죠. 여튼 그 공연을 8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너무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 청년들을, 같은 동세대 청년들을 또 많이 만났거든요. 어르신들도 만났지만 이게 또 한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꽃다지가 많이 갔지만 그때 만나서 같이 공감했던 것과 일본에서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20대 청년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2003년 이때 가수 라인은 조성일, 이태수, 정혜윤, 송기훈, 귀 이름을 혹시 네. 이때는 여보세요라는 컨셉으로 그냥 이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파업하면서 힘든 이야기 그걸 좀 들어주세요라는 의미로 여보세요라고 했고, 이때도 신곡이 몇 곡 있었고 점거나 호각 같은 이때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도 외면하고 있고 같은 노동자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외면하고 시민들도 외면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꽃다지가 좀 더 활발하게 연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에서도 그런 주제를 좀 드러내려고 했고, 이때 나왔던 신곡들도 주로 그런 노래들. 이때도 여전히 좀 너무 많이 외면받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문방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인사동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가을이고 꽃은 피고 두 개가 거의 좀 연결이 되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공연은 꽃은 피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암울한 그거를 빗댄 거였었고, 2003년은 우리 얘기 좀, 노동자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보세요 라는 컨셉. 2003년 공연을 하면서 좀 약간 힘에 붙였어요. 2002년에 크게 10주년 콘서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도 좀 후유증이 있었죠. 왜냐면 선배들이 부르는 곡은 다 명곡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근데 그때 현역들의 무대가 옛날 베스트 곡들보다 반응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았어요. 좋다고는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았고, 가수들도 좀 약간 쓸쓸했었어요. 큰 잔치를 마친 다음에 그 쓸쓸함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음악의 길, 활동의 길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2004년에는 콘서트를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음악적으로 기량 면에서 어떻게 깊이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음반 작업에 좀 더 충실하게 임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콘서트를 안 잡았었네요.
그리고 그때 처음 그 음반 프로듀서는 유인혁 씨, 바위처럼 만든 유인혁 씨를 영입을 해서 했었죠. 하다가 중간에 그분이 취직하면서 그만뒀죠. 그리고 2004년 9월 달부터 음악감독 정유경 씨가 그때는 그냥 음반 프로듀서를 같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꽃다지 멤버가 되기로 한 거죠. 그리고서 음악감독이 꽃다지 정식 멤버가 된 다음에 첫 공연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게 번듯하게 나온 마지막 리플렛이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두께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2004년 12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수 라인이 들어온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길게 활동한 사람은 홍소영 가수 한 명이고 대부분 다 나가고죠. 그 2011년까지는 이제 기존에 활동했던 조성일, 이태수, 정혜윤 이 세 명의 가수의 한두 명의 변화가 있었고 음악 감독이 변함없이 2004년부터 2011년 그리고 지금까지 있죠. 그래서 원래는 2004년부터 음반을 내려고 했는데 계속 가수들이 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이제 연습하고 공연 다니면서 멤버십이 갖추어져서 음반을 작업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 나가고 이런 식이 돼서 계속 작업이 엎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04년에 내려고 했던 음반이 2011년 11월에 나왔죠. 노래의 꿈. 이 노래의 꿈에는 10년간 노래가 쌓여 있었잖아요. 2004년에도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2003년도에도 콘서트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여 년간 쌓여있던 노래가 있었고 또 새로 만든 음반을 본격적으로 내자라고 하면서 새롭게 만든 노래들도 있었고 그래서 노래의 꿈은 저는 좀 되게 제가 참여했던 음반 중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음반? 그러니까 다른 음반들은 우리가 굉장히 고생했고 수고했어. 그런데 욕심껏 우리가 가진 재능만큼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음반들이었었거든요. 이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어쨌든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래의 꿈 같은 경우는 일단 10여 년간 계속 음반 발매를 앞두고 콘서트를 하면서 편곡을 가다듬고 노래를 가다듬고 회원 작업을 몇 번씩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그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가창 녹음 같은 경우는 몇 달에 걸쳐서 했어요. 밖에 나가서 녹음실을 빌려서 한 게 아니고 꽃다지 녹음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가수들이 원하는 대로 몇 달간 그러니까 콘서트 앞두고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링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장으로 이게 프레스 공장으로 보내기만 하면 됐는데 이 믹싱 작업이 마음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 음반을 아예 만들지 말자. 좀 웃기긴 하지만 음반 없는 음반 발매 콘서트를 그냥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작업하자라고 해서 콘서트 끝나고 한 3달가량을 믹싱을 다 다시 했어요. 새로운 엔지니어를 구해서 돈이 100을 들어갔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었었는데 결과물이
어쨌든 뒤엎기 전보다 훨씬 좋았고 평론가들도 굉장히 호평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뭐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인 건데 저희 멤버들도 그 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애썼어 요랬다라고 하면 이 음반에 대해서는 저는 소개를 할 때도 이 음반이 세상의 최고의 최고의 음반은 아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꽃다지의 멤버들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족한다. 진심으로.